부동산 속삭임. 나는 부동산 전문가 박병찬이다. 이것은 나의 속삭임이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오늘의 주제는 노도강이다.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은 노도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다. 서울 부동산 상승에서 소외된 지역, 옳은 것도 없는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억울한 지역,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외곽지, 전형적인 배드타운. 그렇게 노도강은 마치 비련의 주인공처럼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나는 왜 오히려 설레는 걸까? 이번 속삭임은 모은 돈은 많지 않은데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와 집은 있지만 소액의 현금을 놀리고 있는 구독자를 위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영상을 만나게 된 건 분명 행운이 될 것이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도강은 이제 힘들다. 강남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으니까 이제 노도강은 답이 없다.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한다. 나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하긴 돌아보면 자주 달랐다. 내가 매수를 결심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타이밍, 그리고 갈아타기를 실행했던 타이밍은 대부분 남들과 달랐다.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역, 또는 내 관심이 서서히 식어가던 지역도 남들과 달랐다. 부동산 투자에 뛰어든 20여 년 동안 나는 수많은 결정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실행했다. 그래서 나는 내 판단을 믿는다. 나는 2008년에 벌어진 노도강 현상을 눈과 몸으로 확인했었다. 지금부터 17년 전 노도강이 크게 올랐던 배경은 단순하다. 서울 중심부에 더 이상 소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2007년 말까지 서울 중심부 부동산은 등했었다. 하지만 당시 노도강은 그 상승세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그러다 결국 2008년 노도강은 급속도로 추격했다. 그렇게 노도강은 내가 만든 부동산 고무줄기차 이론의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가 되었다. 다만 때와 지금은 다른 점도 있다. 2008년 당시 노도강은 규제지역이 아니었기에 실수요와 가수요가 손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면 지금 현재 노도강은 규제지역이다. 그러니 그때처럼 많은 가수요가 들어오긴 어렵다. 그 대신 실수요가 남았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극소량의 거래만으로도 시세가 요동칠 것이다. 조투토 지정으로 수요를 묶어놓은 상태에서는 많은 거래가 필요 없다. 실수요자의 몇 건의 거래면 결국 시세는 움직인다. 이 현상은 그대로 노도강에서 벌어질 것이다. 본질을 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모든 편견, 주변의 말, 언론의 헤드라인을 다 지우고 오로지 딱 그 부동산만 보는 것이다. 노도강을 그렇게 바라보니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노도강은 노다지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전세이다. 노도강에서는 복잡한 분석보다 전세가 더 중요하다. 외곽지역일수록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도강의 전세 물량은 약 2년 전 대비 마이너스 70% 이상 급감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니 노도강의 전세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 전세 가격이 단숨에 크게 오르는 아파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연식이 오래된 낡은 단지들조차도 전세 가격이 반등하는 분위기이다. 매매 가격은 급락 이후 몇 년 동안 반등 없이 횡보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은 조용히 올라오다가 이제 그 힘이 강해지는 패턴. 그리고 고점 대비 갭 금액이 줄고 전세가율이 상승했다는 것도 주목할 특징이다. 내 앞에 있는 이 아파트의 실거래 흐름을 보자. 고점 당시 갭 금액은 5억 4천, 지금은 2억 5천 정도로 줄었고 전세가율은 30%에서 55%까지 올라왔다. 40년이 다가오는 노후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55%라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사실 이것은 노도강의 매수 타이밍을 노골적으로 알려주는 신호다. 그리고 노도강의 전세 가격 상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속삭임이 중요한 것이다. 갭 투자가 막혔는데 실수요만으로 가격이 오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첫째, 수요란 선호세를 따라서 유입되는 것만은 아니다.
모아서 찾아가는 것도 수요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는 것도 수요다. 노도강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현상을 발생시키는 동력이 바로 전세다. 서울 중심부의 전세 가격이 오를수록 노도강은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 수요가 더 많이 유입될 것이다. 둘째, 이제 부동산 시장은 적은 거래만으로도 출렁일 테니 실수요의 적은 거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노도강의 매매 가격은 이미 바닥을 찍었고 이제부터는 전세 상승과 실수요 유입이 매매 가격을 밀어올릴 타이밍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도강의 미래가 언제까지나 수요 구걸에 머무르는 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노도강은 훗날 선호세로 찾아오는 지역이 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곳은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이다. 서울시는 이 축을 SDBC,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라고 부른다. SDBC는 홍릉에서 창동 상계로 이어지는 축을 디지털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이곳에는 디지털 바이오 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모이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창동 차량기지 일대는 서울 동부권의 경제 거점이 될 것이다. 전체 그림을 보자. 중랑천 서측 창동역 일대는 문화예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시작했다. 청소 차고지와 푸드뱅크 자리는 이미 사진미술관과 로봇 과학관 그리고 시드큐브 창동이 들어섰다. 2027년 3월 서울 아레나가 개장하면 창동 상계는 K-팝의 성지가 된다. 중랑천 동측 상계 부지도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할 진접 차량기지는 준공 단계에 있고 2026년 여름 정식 개통된다. 그 순간 40여 년간 창동 차량기지 역할을 했던 부지는 마침내 개발 가능한 땅으로 재탄생한다. 토목 면허시험장 이전은 아직 난항이지만 결국 현실적인 협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공사, 창동 상계를 잇는 교량 공사도 한창이다. 기억해라. 특정 공사로 오랜 기간 차가 막히는 곳은 혹시 발전이 준비 중인 것이다.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에 이때는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과 함께 신경제 문화 전략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미 작년 말 착공했다. 이렇게 창동 상계와 광운대를 하나의 축으로 묶는 것이 서울시와 노원구의 확고한 목표다. 이 그림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노도강의 미래 상승 동력은 아직 잘 보존되어 있다.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이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 이른바 대장 아파트의 출현은 그 지역 일대에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노도강은 이런 대장 아파트가 부족했다. 하지만 미래는 다르다. 이 많은 노도강 아파트들, 노도강에는 미래 대장 아파트로 탈바꿈될 단지들이 정말 많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열심이다. 역세권에는 종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사업성 보전개수 제도를 도입했다. 정책의 의도는 단순하다. 제발 좀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을 공급해 달라는 것이다. 정책을 설계할 때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타겟 지역들이 존재한다. 나는 그중 하나가 바로 노도강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과 균형 발전 구상에는 노도강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도강에서 어떤 부동산을 주목해야 할까? 먼저 아파트를 보자. 첫째, 역세권 재건축 아파트다. 1호선과 7호선 역세권으로 200% 내외의 적정한 용적률의 단지, 대단지로서 커뮤니티를 공급할 수 있는 단지, 그리고 매매 가격은 고점 대비 크게 하락했고 아직 반등은 미미한 단지. 그러면서 전세 매물은 부족하고 오래된 연식이라도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단지라면 좋다. 관심지역은 동북선 개통 예정인 중계동 학원가 일대, 그리고 상계주공과 창동주공의 일대, 그리고 7호선 중계역과 하계역 일대이다. 둘째, 입주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구축 아파트다. 매매 가격은 몇 년간 제자리에서 헤매고 있고 전세 가격은 물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시세 패턴의 단지이면 좋다. 관심지역은 4호선 미아역, 미아 사거리역 일대, 그리고 성북구이지만 기름역 일대이다. 그리고 빌라. 아파트 접근이 어렵다면 빌라라도 봐야 한다. 가급적 아직 재개발 발표가 공식화되지 않은
노후주택가에서 갭 1억대 수준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빌라면 좋겠다. 참고로 빌라는 규제지역이더라도 갭 투자가 가능하다. 빌라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노하우, 인사이트는 다음 편 속삭임에서 다뤄보겠다. 상상해보자. 이렇게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이주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새로운 집을 찾아야 되고 기존 집은 철거된다. 그러면 분세가 오른다. 그 와중에 서울 중심부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이주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저렴한 이곳 노도강으로 밀려 들어올 것이다. 결국 전세는 더 오른다. 그러면서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몇몇 시설물들은 개장한다. 한국 최초의 K-팝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가 개장하면 한 번 공연에 수만 명이 몰리고 연간 수백만 명이 이 지역을 찾게 된다. 그렇게 창동과 노원의 상권은 완전히 변화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된다. 그리고 GTX-C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동부간선 도로는 확장된다. SDBC 사업으로 각종 연구기관과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 대장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출현한다. 보이는가? 그 순간부터 노도강은 더 이상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주거, 교통, 일자리, 문화, 관광이 융합되는 자립형 도시가 된다. 오랜 기간 부동산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몇 가지 특이점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눈높이가 현실보다 너무 높다는 것이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집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모으자, 조금만 더 모으며 이렇게 반복한다. 그렇게 내 집 마련의 시기는 계속해서 늦어진다. 나는 노도강 부동산에 매수하는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베이스 캠프. 노도강 아파트는 내 집 마련의 베이스 캠프이고 노도강 빌라는 소액이지만 내 돈의 가치를 지키고 불릴 수 있는 베이스 캠프이다. 쉬지 않고 한 번에 높은 산 정상까지 오를 수는 없다. 중간에 숨을 고를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다. 부동산도 똑같다. 베이스 캠프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또 일하면 되겠지라고 믿는다면 그건 화폐가치 하락 원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폐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속삭인다. 현금을 들고 있지 말고 부디 신속하게 올바른 부동산 베이스 캠프로 바꿔라. 그리고 타이밍. 규제지역에서 풀리는 날에는 늦는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금이 적은 경쟁으로 대접받으면서 고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부동산을 살 때 적기의 타이밍을 놓치는 대가는 매우 크다. 최소한 당신의 연봉 이상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 번 더 속삭인다. 지금은 노도강을 피할 시기가 아니라 과감하게 진입할 시기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쓰나미가 터져 엄청난 물이 모든 것을 삼키는 상황에선 멀리 보이는 커다란 배를 타기 위해서 헤엄치는 것보다 바로 내 옆에 떠있는 작은 튜브부터 잡아야 한다. 그게 노도강이다. 그리고 명심해라. 지금 이 영상을 노도강의 전셋집에서 보고 있다면 어느 날 당신은 이 영상을 다른 지역에서 보게 될 것이다. 5년 후에는 의정부에서, 10년 후에는 동두천이다. 노도강은 인기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노도강에 집을 산다고 하면 주변 지인들은 말릴 것이다. 그래서 온갖 분석을 하고 열심히 임장을 다녔음에도 이렇게 주변 훈수꾼들의 한마디로 모든 게 무너진다. 나는 어땠을까? 나는 지금껏 정말 많은 투자 결정을 할 때마다 거의 모든 지인들이 말렸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좋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 그런데 남의 시선은 당신의 인생과 현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자신의 현실은 결국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비록 남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당당하게 시작해야 한다.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현실 앞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은 없다. 용기는 배우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서울 중심부의 세입자로 뽐내는 것보단 노도강의 집주인이 되는 게 낫다. 그렇게 베이스 캠프를 잡아야 마용성 입성에 전략도 세울 수 있다. 오늘 이 속삭임을 듣는 순간부터 조금 더 단단해져도 된다.
조금 더 용감해져도 된다. 조금 더 현실을 마주해도 된다. 다음 시간에는 서울 소액 투자의 상징인 빌라에 대해서 속삭이겠다. 나의 실제 빌라 투자 사례도 공개할 예정이다. 어느 구독자분의 댓글처럼 이 속삭임이 큰 울림이 되어 많은 구독자분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는 부동산 전문가 박병찬이다. 이것은 나의 속삭임이다.